안녕하세요. 해결사 조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2년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5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을 지속 관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자금, 지원금, 경정 청구, 세액 공제에 대한 일을 기업 자체에서 경험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못하는 것을 대신 진행해주는 일을 했는데요. 오늘은 현업 컨설턴트가 바라보는 경영 컨설팅과 정책 자금 브로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일은 하는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과연 정책 자금 브로커가 무엇이고 경영 컨설턴트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둘의 영업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 일에 종사하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단 컨설팅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맥켄지나 베인앤컴퍼니 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고,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경영연구소, 경영지원본부 등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둘의 목적은 확연히 다릅니다. 전자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구조 개선에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효과 여부를 떠나 기본적인 비용 자체가 고가입니다. 투입 인력 자체가 고학력의 고스펙을 가진 고급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만 이용합니다. 그 다음 제가 운영하는 레그넘 컨설팅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곳들은 땡땡 경영지원센터, 땡땡 경영연구소 같은 이름을 많이 쓰죠. 그게 공신력 있어 보이고 잘 모르는 사람은 공공기관으로 착각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연락 오는 회사에 잘 어필해서 또 고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고 브랜드 네임이 없는 입장에서 취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글을 보시는 대표님들 중 중견기업 이상보다는 중소기업 대표님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접하시는 게 두 번째 케이스인 땡땡 경영지원센터, 땡땡 경영연구소 등의 컨설팅 업체일 겁니다. 거기는 무엇을 하느냐? 자금, 지원금, 세액공제, 각종 인증제도 등에 대한 계약을 맺고 코칭과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설팅 계약에 따라서 돈을 받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컨설팅에 크게 들일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꼭 받아야 하는 자금, 지원금, 인증 등의 노하우가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의 일을 의뢰하는 것이죠. 직원에게 배워서 하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될지 안 될지 불안해하는 것보다 차라리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좋은 중소 경영 컨설팅 회사들은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꼭 필요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브로커는 무엇이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의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하나 더 추가합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말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간단히 정리하면 정부기관 내부에 지인이 있다고 하거나 성공조건부로 성금받고 책임지지 않거나 장부를 조작하거나 보험계약을 하면서 정책자금 신청을 대신하기로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 단순히 경로만 몰랐던 것을 그냥 신청해서 받는 것도 애매하지만 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산업 중에 경로를 알려주고 돈을 받는 일은 많습니다. 입시 방법과 정보를 알려주는 일, 이민자에게 집과 가구를 알아봐주는 일 등 모든 것이 정보와 경로를 알고 그것에 대한 수고비와 정보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의가 저렇게 있더라도 업체와 회사가 자문계약을 맺고 수수료와 그 조건을 명시해서 진행하는 계약행위 자체는 부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나 사례에서도 양자 간의 계약에 의한 방식은 합법으로 판단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니 유튜버부 제역이 유튜버원 대장을 검증하는 내용에서도 안 대장이 예전에 했던 일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높이고 자체 인력을 줄이면서 하고 싶은 니즈가 있어 자금, 지원금, 경정 청구를 위해 컨설팅 업체를 쓰는 것이지요. 저도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수수료 방식을 월지불제,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하고 보험회사에서 받는 수수료로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 성과에 대한 성공보수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 가치상 서비스를 받은 대부분의 업체가 나중에 손해라고 느끼거나 컨설팅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 경로를 통해서 돈 버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제가 컨설팅 정보를 오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책 자금 브로커들이 좋아하는 타켓으로 보는 것이 돈이 급한 대표님들입니다. 돈이 급하기에 브로커든 불리한 조건이든 상관하지 않고 같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 대표님의 회사들은 대부분 사업 구조가 취약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수수료로 너무 큰 돈을 떼이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해결사 조 팀장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경험과 지식이 적은 브로커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봤을 때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정당하게 길게 하고 싶어서 그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 영업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한 업체와 오래가는 것이 어렵고 더불어 소개가 나올 확률도 낮습니다. 저는 2년에서 3년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50개 넘는 업체들의 자금, 지원금, 세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하려면 결국 업체가 만족을 하고 저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해야 합니다. 업체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오랫동안 관계를 끌고 나가는 것이 컨설턴트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를 상대로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부정한 방법이라도 가리지 않고 쓰고 단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브로커입니다. 길고 장기적인 관계가 가능한 파트너십으로 가는 것이 컨설턴트입니다.
단지 어떤 일을 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얼만큼 정보를 공유하며 얼만큼 기업의 지속성을 생각하느냐가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브로커와 경영 컨설턴트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50개에서 60개 사이의 업체를 관리하면서 얻은 노하우들 중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려서 컨설팅 비용이 아까운 기업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